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쭐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간밤에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예측했던 바대로 내란 우두머리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예. 검찰의 특검에서 전 뭐 적절한 구형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구형이고 선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지기현 재판장이 어차피 선택지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무기근무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받을까요? 무기징역으로 놔줄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좀 판단을 좀 하겠죠. 예. 여러 가지 특검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재판 과정에 했던 윤석열 피의자의 여러 가지 진술, 뭐 진술이라든지 뭐 변호인들에 대한 여러 보면은 사실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마치 뭐 계몽령을 계속까지 주장했던 그 논지였기 때문에 반성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저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결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밤에 뭐가 나왔냐면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네네네.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나올 저는 사실은 닭 잡는 칼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판결이었다. 과하다?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썼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직 당대표를 제명한다라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네. 과하다 너무. 좀 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정도는 뭐 댓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댓글 다는 것을 가지고 제명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뭐 언론의 자유 뭐 그다음에 뭐 방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뭐 가방에서 하는 걸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징계 사유 하나하나의 어떤 뭐 시시비를 따질 부분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한동훈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치적인 살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그러니까 법적 대응 말고 정치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라서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한 정당 내에서 정치적인 반대자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국민적인 판단이나 뭐 당내 찬반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 당 지도부하고 이게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이심전심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근데 같이 안 가겠다고 딱 확실하게 작심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정책 수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과 입지가 있다고 보세요? 뭐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수 정치 전반에 관한 평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아, 그거 어떤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고민을 하겠죠. 현재는 그런데 뭐 정치적인 체력이나 축적이 좀 짧은 편이라서 뭐 탈당해서 신당을 보수 정당을 창당한다든지 이러기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당 내에서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뭐 규합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 안에서 해버린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그 집안 싸움만 계속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칼자를 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장동혁 대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적절하지 않은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그 정서가 뭘까요? 일단은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를 제가 보기에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배신, 배은망덕 뭐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것이 잠재적인 정치적인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방식을 칼자를 쥔 장동혁이 하지 않았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책 경쟁자로 보고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김병기 의원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네. 동료 의원으로서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정치를 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윤리심판원에서 사실은 근거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복을 해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내대표를 사퇴를 했던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윤리심판원의 판결 그리고 국수본의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 일관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심판에 대해서 재심 판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그 절차와 과정대로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심 절차를 밟아야 된다. 밟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와 내용에 맞게끔 조치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 당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결국 비상징계권을 발동을 해서 제명을 확정짓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실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중수청 공수처 법안이 사실은 정부 안으로 그 국회에 제출된 그 상황 아닙니까? 제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와 의견들을 가지고 법률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정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죠. 네네. 그건 정부안이니까 정부가 그냥 알아서 제출하면 그다음에 뭐 의회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형식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무리 없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발표 전에 당하고 충분히 좀 조율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률안이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그에 따르는 정치적 개입과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사실은 개정안이 아니라 재정 입법 정도의 그 법안 아닙니까? 한마디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재정이죠. 예. 그렇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그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수청과 기소청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네.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정부에서도 사실 이 법안을 만들면서 네.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 안정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거대 악과 예. 사실 이런 중요한 경제 범죄, 중요한 중대 범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럼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거대 악에 대한 처벌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엊그제 국회 법사위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저는 김용민 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사실은 법무부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지금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을 따로 둔다. 네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중수청에서 주요한 구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검찰의 과도한 정책 개입을 예방하고 막지만 중대한 범죄, 경제 범죄라든지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저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꼭-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근데 수사사법권을 둬야 수사가 더 잘 되나요? 현재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예. 한마디로 사실은 그러면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지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부안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에도 결국은 어떤 숨어 있는 전제가 있냐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 라는 사실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네. 검경이 수사를 협업해 나가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 주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 다수 의견은 사실 없거든요. 당 안에서도. 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저기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원래 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만 보안 수사권까지 유지하게 되면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다수 의견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종합해서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되 그러니까 중수청에 수사사법권은 두는 쪽으로 일종의 절충책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이게 그동안에 검찰의 잘못된 폐악을 우리들이 조정을 해 나가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그 범죄와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네.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나저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혹시 뭐 그러니까 정책의총이나 토론 혹시 지금 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그 고지된 날짜 이런 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15일 날 저희들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예. 아마 의총이 1시에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 시기에도 좀 시간을 갖는다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15일이면 바로 내일인데 내일이고 그리고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면 그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고 정말 전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 체계 내에서 구현이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이 네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통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가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석연 원래 국민통합위원장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는 눈이 있어서 많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시각을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한 면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보세요. 이현 후보자들에 대해 이 예. 후보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런 과정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증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재정기획위원회 네, 지금 이해운 장관 인사청문 해당 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이틀 동안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선정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여야 간의 논의가 많이 있었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저녁 6시에 청문회를 갖기로 하고 증인 참고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폭언 대상자는 왜 뺐어요, 정말? 예? 그 이혜원 후보자가 폭언했다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왜 증인 채택을 안 왜냐하면 했습니까?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다 언론에 공개가 돼서 뭐 검증하고 말고 또 없다? 사실관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논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절차화했던 것이 그냥 인사청문 대상자의 본인의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다 해서 주요한 증언은 그래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중구 구의원까지 저희들이 증인을 받아들여서 갑질을 했다라고 막 주장을 해서 그럼 한번 불러서 얘기해보자 해서 충분하게 주요한 증인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에서 국토부 여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19일 날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 그 국회 쪽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지금 안 줬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오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서로 정치적인 합의를 해서 충분하게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저도 여당에도 한번 있어봤고 야당에도 있어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각자의 요구사항의 수위와 정도가 틀려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방일 중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중일 간에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한일 정상이 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대단한 그 관심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사실 굳이 이 타이밍에 그죠? 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예전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이라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이 외교나 안보 이 분야에서는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중 정상회담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일 간에도 주요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도 중요한 관계라서 그렇게 예정된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일 정상 간의 신뢰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들이 좀 진전돼 나가는 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